화요일에 늘 만나죠. 백음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결과 시사. 점점 더 이 관심이 높아지는 게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많이 묻혔던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변호사님이 알려지지 않았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 대법원 판결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언론이 더 많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 지난 날입니다. 7월 23일자에 이제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이 제너시스 BBQ에서 출시한 신제품, 서프라이드라는 이제 제품인데, 그 제품의 사용과 광고가 이제 부정 경제 행위에 해당돼서 중단돼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요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게 어떤 사안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 그 제너시스 BBQ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유명한 그 업계잖아요. 유명하죠. 업체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광고 용역을 담당하였던 원고 이제 광고 대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광고 대행 계약이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이제 갱신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계약 기간 2개월을 앞두고 이제 이 BBQ 제네시스 BBQ 회사가 신제품들이 출시할 건데 여기 신제품에 사용될 그 이름, 네이밍을 해달라. 네. 네이밍을 만들어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제품의 광고를 위한 이 광고의 콘티 제작해서 이제 광고 제작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믿고 이거 네이밍도 해줬어요. 그게 서프라이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티도, 광고용 콘티도 작성해서 줬는데 이 콘티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광고 콘티는 거의 이제 그 대사보다는 주로 그 움직임,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소비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이 카메라 워크 작업이나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콘티가.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 회사가, 제네시스 회사가 그 제작비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송 광고에 그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을 해버렸어요. 네. 제작비도 안 주고 그리고 다른 광고 업체한테 맡겨서 그 광고 업체에다 광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 원고 회사가 제공했던 콘텐츠에 의거해서 그 광고 방송 광고를 제작해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 원고 회사가 그 이름 지어진 그 스프라이드, 그 서프라이드라는 이 제품의 이름을 그대로 그냥 사용해서 상당히 몇 년간을 팔았죠.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고 대행 업체는 그 이렇게 한 그 제너시스 BBQ 회사와 그 새로운 그 광고 업체 행위가 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그 차목과 카목 이 두 가지 종류 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광고의 사용 금지, 그다음에 그 이름 네이밍의 사용 금지, 다 폐기,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BBQ가 이 광고 용역 계약의 이제 기간 만료 2달 전에 전 회사로부터 제품의 네이밍도 받고 TV 광고용 콘티까지 받았는데 이제 광고 용역 계약은 끝났어요. 네. 근데 그 다음 광고 회사와 그 전에 했던 내용을 갖고 그대로 이제 광고를 추진한 거네요. 네이밍도 그대로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제작비를 다 지불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대법원 판결의 결론도 그런 거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의 결론도 결국은 이제 이 신제품 네이밍 해준 거 광고 콘티 이 두 가지가 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정한 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그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고 또 카목에서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다.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이제 제작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그 제네시스 BBQ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그 여기 차목과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되고 역시 그게 가담했던 광고 회사 또한 예. 카목의 타인의 그 성과물을 무단 이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광고하고 있는 건 전송 방송 전부 다 해서는 안 되고 광고 폐기해야 되고 이 스프라이드 이 신제품 네이밍 해준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제품에 사용하거나 포장지 이런 걸 다 폐기해야 되고 이제 손해배상도 하라 이런 판결이 결론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상식선에 생각해 봐도 아주 자연스러운 판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결국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부정 경쟁 방지법 적용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라면서요, 이게. 네, 그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1호 참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 바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거에 대한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아이디어 정보 부정 사용 행위 이 적용 요건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그 적용한 그 제시한 사례 어떤 요건에 이런 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처음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예. 잠깐 이 부원 설명드리면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말씀드린 이 참혹과 지금 카목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래상의 그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 그 기존에는 이 아이디어 보호가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도 보호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 계약상 아이디어를 함부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체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이는 보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이 참혹과 카목이 생긴 것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참혹은 2018년부터 생긴 것이고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카목이라는 것은 원래 2014년에 먼저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참혹이 뒤늦게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이 기준이 나온 건데요. 잠깐 이 참혹과 카목이 어떻게 이 차이점이 있냐면 참혹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사업 제안인 등 거래 교섭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그 타인의 그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그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예. 되고요.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쵸.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보도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제목을 이 저작권 소송에서 마치 승소한 것처럼 예. 이 저작권 침해가 됐다 이런 표현으로 막 이렇게 보도가 된 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언론이 아니에요. 조금 이거는 짧습니다. 아직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이건 저작권 보호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바로 그 보호가 된 케이스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 부정경쟁 방지법 이 참혹 카목은 지금 현재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4차 그 산업 사회에서는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지금 아이디어 보호가 근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아이디어 예. 보호를 위해서 이게 생긴 것이고 생긴 그 연력도 짧고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참혹을 이런 데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은 타인의 그 거래 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바로 이 부정경쟁 방지법 2조문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이 2014년에 또 2018년에 신설되고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이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이게 돼 있네요. 네. 그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 요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참혹에 대한 적용 요건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이 판결의 의미인데요. 예. 첫째, 이 참혹에 대해서는 요건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여야 하고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적용 요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네이밍가 그 이름 지어준 그 제품의 예. 그 네이밍가 광고 콘티 제공한 콘티 이거 자체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혹의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역시 감옥에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옥의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지금이. 네. 이 재치적 재산권 또 아이디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거래 과정과 이 거래 교섭 과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이디어 좀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정경쟁방지법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적용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 이루어짐으로써 좋은 또 판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대법원 판결과 시사 좋은 내용으로 또 잘 준비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55님 문자를 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음자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